우리를 관통하는 뭔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게 있을까요? 입체적 사? 안녕하세요. TV 란독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요. 그런 토크 살짝 해볼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아주 우울한 이야기. 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저께가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죠. 네, 딱히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한 허리 디스크 관리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된 상황에서 네, 그럼 그런 토크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가지 질문이라는 도서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한번 살펴보면 작가는 김정원 작가님이시고 설명하기로는 인문교육 전문가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경제, 교육, 철학,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인문학이 녹아들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눠볼 주제는 열정? 나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에도 소목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잡고 끝까지 가라, 나중을 완성하는 자세,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새 어떻게 열정적으로 지내고 계시나요? 내게 열정이란 건 이제 단 1도 남았지 않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셨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란 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와 동기부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성취했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 그리고 그냥 해내야 되는 일들만 주어서 해내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 근데 열정이라는 게 있으면 확실히 뭐 일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을 텐데 이 열정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 뒤를 돌아볼 여유도, 앞을 내다볼 여유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친구들과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그냥 부담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내기 급급하다고 했잖아요. 친구들과 술 먹고 이러는 시간도 사실 그런 걸 해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갉아먹을 뿐이야.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희 중에 가장 열정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열정이 패션. 되게 뜨겁고 막 활활 타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 와닿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열정이 이렇게 화르르 타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도 이게 차갑고 잠잠한 열정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탔다가 끝나는 건 그건 오히려 열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열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요즘에는 사실 저도 차갑거나 뜨겁거나 어쨌든 열정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 저는 뭐 일적으로는 사실 업무하면서 열정을 가져본 적은 없고 근데 이 업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침범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화르르 타오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모닥불처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그런 열정을 지키려고 요새 한 3주 전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 나는 매일같이 일기 쓰는 사람 존경합니다. 네, 존경해요. 그래서 저의 그 열정은 한번 이걸로 지켜보는 걸로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감정 컨트롤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도움이 되고, 그냥 뭐 하루하루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언제 돌아봤을 때 이 시간, 이 기간에서의 나의 모습은 이랬었구나 라는 거를 담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생각은 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시간을 잡고 생각을 정돈하는 거는 앞으로 생각을 발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일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방법이죠. 써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착각하는 게 나는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막상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걸 진짜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려면 그거를 설명해보고 표현해보라고 해야 되는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어쨌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시금 정리를 하고 앞으로 그걸 진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일기는 그런 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부럽네요. 저희 다음 주제는 언어, 나의 말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진심을 전하는 언어, 마음의 언어로 고통을 이겨낸다. 너의 말이 너의 가능성이다. 말로 힘을 보태는 유일한 방법.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친구 사이라도 욕은 하지 말자 이런 주의였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어서 조금 친해지고 싶으면 그냥 욕을 해. 왜냐면 그게 약간 뭐랄까 나는 그게 친근감의 표현?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약간 이 친한 사이에서는 너무 조심하면 친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난 그게 약간 그 친한 정도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지.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욕했을 때 딱 정색하고. 그럼 이제 그 관계는 끝난 거지. 딱 여기다 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욕이 그 상대방을 향했지만 않으면 돼. 네, 그냥 허공에다 날리는 그냥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면 그게 실패한 적은 없어요. 아니 이 얘기가 중요했네. 이 얘기가 빠졌으면 그냥 나 아까 남봉구 오히려 나이가 못하고 와. 가벼운 그 감탄사 정도로 충격 정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표현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허공에 이렇게 날려있는 누군가 지적해서 이렇게 넌 이런 게 아니라 그 한마디 안 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저는 욕, 비속어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언어의 색채를 조금 많이 바꿨거든요. 되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사실은 내 불만을 토로하는 말들이 내 입을 통해 자꾸 나왔다면 요즘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 들면서 내 불만만 얘기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어요. 그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요즘에는 좋아 보이면 뭐 머리 잘랐네? 오늘 좋네? 예쁜 옷 예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예전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내뱉지 않았다면 요즘 좋은 얘기는 굳이 가리지 말고 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저는 만약에 그 자녀를 낳으면 저는 어휘 공부를 좀 어릴 때부터 되게 시키려고 해요. 많은 단어를 좀 알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를 많이 아는 게 곧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공부 혹은 어휘력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표현하는 것에서 다르다고 했는데 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적으면 뭘 들어도 이해를 못해. 그렇죠.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 단어 말이라고 하는 것과 단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다 담아내는 근데 이게 아는 게 많은 이게 아는 언어가 많으면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에 정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강원국 교수님이 한 강의 글쓰기. 들었는데 글쓰기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분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쓰고 싶은 단어를 네이버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유의어, 동의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영어에서도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의어나 유의어들을 많이 보고 그 중에서 정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언어들을 골라내면 그걸 이렇게 습관화하면 굉장히 어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목차는 성장, 결핍은 어떻게 삶의 철학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주제 소제목들을 보면은 뭐 성장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대로 늙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그렇죠. 잘 읽어야지. 곱게 읽어야지. 부럽다. 요새 드는 결핍은 뭐가 있을까요? 돈.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면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신가요? 경제 공부라고 있어요. 이 경제를 공부하면요 세상 돌아가는 게 대충 보여요. 경제 공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 주식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뭘 원하고
왜 이걸 주고받고 이게 보여요? 아 물론 주식을 하려고 공부만 해봤고 아직 돈이 없어 투자 못했는데 이게 투자하는 거야? 아직 난 또 수업료를 얼마나 내고 배웠나 그러니까 했더니 뭐 한 것처럼 저는 그 주식 얘기하니까 푸틴은 진짜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해 한번 얘기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인생을 관통하는 뭔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거 잘릴 것 같은데 육체적 사랑? 그 중요하지. 모든 사람들의 궁극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궁극적이진 않아. 그 메슬로우 욕구의 이론의 가장 아랫단계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못 올라가요. 네, 그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왜냐면 그때 이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라고 설계가 돼 있어. 혹시 메슬로우가 환생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첨가되도록 몸이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교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물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육체적 사랑. 네, 이거는 꼭 내보내겠습니다. 전 높이 올라갈게요. 저는 선한 영향력? 최근에 그 무슨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렇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현재가 행복하지 않아. 맞아. 행복이 행복이 나의 먼 그 도달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안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은 어차피 태어난 거 살아야 되는 건데 사는 내내 작은 행복감이 필요한 거래요.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엄청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막 아이스크림 한 통을 이렇게 먹으면 너무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한 통을 다 먹어. 내 행복이 너무 좋아서 행복을 한 통을 다 먹고 나면 막 입도 들큰하고 막 많이 먹었다는 죄책감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 행복이 이렇게 한 번 먹고 끝나는 거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으면 돼.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그 얘기가 작은 행복을 꾸준히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 내가 만약에 뭐 직장이냐 그러면 승진을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승진을 했어. 나 승진했어 했는데 막 엄마 아빠도 떨떠름, 친구들도 아유 뭐 할 때 됐나 보지 뭐. 야, 할 때 됐지? 이러고 말면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승진했을 때 주변의 축하와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자주 행복하라고. 작은 행복도 괜찮으니까 자주 행복하라고. 큰 행복을 꿈꾸지 말고.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 소감 혹은 느낀 점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도 늘 궁금한 게 인문학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할 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8가지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선보이게 될지는 영상을 확인하셔야겠지만 영상에 나온 질문 외에도 이 나머지 질문들도 굉장히 다 좋고 그리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문학이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개인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고 사색을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니 인문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